대한민국 보험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입보험료 규모가 1200조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7위 규모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가 좀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험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보험시장이 2011년부터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언제 제일 잘 살았을까요?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88 올림픽 열고 89년에는 해외여행 완전 자율화 조치도 만들었고, 그리고 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살았고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박정희 정부 때 빈민한 농업국 탈피하고 그 다음에 80년대 중반부터 세계 경제가 미친 듯이 호황을 누려서 그때 우리나라가 빛을 봤죠. 그리고 90년대 중국이 G2로 성장을 하면서 같이 성장한 두 부류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공장 역할을 했잖아요, 중국이요. 이 공장을 돌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당연히 원자재랑 그 다음에 기술, 뭐 이런 이제 두 부류 나라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떴던 펀드가 브릭스 펀드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 이제 중개무역, 기술 수출한 그런 나라가 됐었죠.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런 부류들인데, 그래서 이때 같이 성장을 했지만 당연히 중국도 영원히 성장할 수 없었죠. 중국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이 되고 우리 경착륙 연착륙 되면서 결국은 같이 우리나라도 힘들어진 거죠. 왜? 우리나라 대중 수출 비중이 거의 2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니까 중간에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진 겁니다. 자, 보험도 돈을 주고 사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험시장이 어려워졌고 결국 2019년도 회계 기준으로 대한민국 보험 역사상 70년 만에 처음으로 역마진이 납니다. 엄청난 사태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된 게 뭐냐?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 첫 번째가 저금리입니다. 과거에 팔아놨던 이 고금리, 확정 고금리 상품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다. 무려 44조 1천억에 대해서요, 6.0%의 확정이자를 소비자분들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생명보험사가. 상상해 가십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 금리가 지금은 좀 정책금리 때는 올랐지만 0.5, 0.75입니다. 그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손해가 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 실손 손해, 실손보험 손해, 얼마 전까지는 자동차 보험 손해 다 좋지 않았죠. 거의 3주 육박하는 이러한 실손보험 손해, 앞으로도 이 부담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4세대 실손 전환을 지금 독려하고 있지만 할인까지 해주면서, 그런데 고작 21만 명밖에 전환을 하지 않았다. 전체 가입자 3,900만 명이 실손 가입자고요. 실제 이제 우리 단체 보험자 이런 거 빼면 한 3,500만 명 되는데 이 중에 0.1%도 안 됩니다. 엄청 낮은 수치죠. 엄청 낮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이러한 부담은 계속 가중될 거고, 그리고 보험 사기 장난 아니죠. 그리고 보험사의 어떤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책임준비금 같은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굴러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 보험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1년 미뤄진 IFRS 17이 내년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셨나요? 고금리 확정 상품을 재매입해달라고 정부에 이제 금융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보험사가. 이게 뭔 얘기냐면, 과거에 팔아놨던 확정금리 상품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지금 해지환급금이 2천만 원이다. 우리가 20% 더 줄게. 지금 저희한테 팔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짜리가 2,400만 원으로 소비자한테 가는 거고, 보험을 이제 해지하는 이런 거죠. 뭐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 이제 보험사들은 이제 재정적인 안정성을 꾀할 수가 있는 거고, 보험사 입장에서 혹시나 뭐 약관 대출을 받았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혹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런 이제 조건을 갖고 이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보험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냐, 우리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보험 구매력이 떨어지죠. 자, 우리들도 보험사들도 가장 핵심이 뭡니까? 신규 계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리고 구매력마저 떨어지니까 보험사가 말도 안 되는 시장을 연 거죠. 과거에는 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거절당했던 사람들, 유병자 시장을 처음에 연 거죠. 사실 이 이제 손해율 데이터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우리 이거를 이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을 열었죠. 뭐 치매보험, 치아보험, 펫보험. 과거에 보험사들이 함부로 취급할 수 없었던 이런 상품들도 적극적으로 판매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해지, 저해지 이런 상품들이 나왔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판매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불안전 판매가 문제가 돼서, 그리고 2022년도 초에는 이제 해지율이죠. 즉 이제 유지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산정하라고 이제 금융당국이 얘기를 해서 보험사들 저해지 무해지 보험 상품들이 다 바뀝니다. 뭐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보험료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이런 가입 한도가 늘어나죠. 과거에는 4개 보험사가 최대 300만 원까지 가입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밖에 없었는데 기타 심장질환 진단비가 나옵니다. 부정맥, 이게 이제 핵심 이제 담보겠죠. 그리고 어떤 또 일이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회귀되고, 그리고 뭐 자부상 이런 말도 안 되는 담보들, 그리고 일부 뭐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할인해줘서 또 금융당국에서 제재까지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지금 보험시장입니다. 그런데 자,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얼로 이어집니까? 네,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보험을 조정하죠. 보험 리모델링 시장은요, 100년, 200년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지금의 보험 리모델링 시장은 다릅니다. 과거는 수동적이었죠. 보험 설계사분들이, 컨설턴트 분들이 가셔서 당연히 조정해야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했고요. 지금은 소비자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나는 보험을 조정해야 돼. 애 학원을 끊어야 돼. 하나를 끊어야 되나? 보험을 조정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쌓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가 계속 어렵다 보니까 보험 시장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되레 이런 보험 리모델링 시장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내 보험 다 보라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ICT 기술 같은 거 다 아시다시피 RPA 기술이라든가 AI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뭐 보갑, 굿리치, 보맵, 뭐 레몬클립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지금은 이제 웬만한 보험사에서도 다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하게 되면 담보를 끌어오고 이거를 분석해주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꽤 큰 오류가 아직 있습니다. 다시 아시다시피. 그래서 보장 분석을 할 땐 이거를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장 분석을 해야 되는 거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한민국 보험시장은 지금 크게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 그리고 보험영업시장은 두 시장이죠. 유병자 시장과 그리고 보험 리모델링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뭐 리크루팅을 하는데 수수료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DB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증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는요, 보험 리모델링 시장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 이제 좀 크게 보면 이제 보장 분석이죠. 그래서 보장 분석 과정에서 이 증권 분석 과정이라든가 또는 증권 분석 전 과정,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고객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좀 더 많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암보험료가 50% 오른다. 그럼 누구한테 가장 뭐 연락을 할까요? 당연히 주변의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 암보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연락할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존 고객분들 중에 암 진단금이 부족한 분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암 진단금이 부족한 분들을 소팅할 수 없는 거죠. 정리를 할 수가 없죠. 정리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영업하는 데는 굉장히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대한민국 보험시장은 이렇게 좀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장 변화가 만들어졌고요. 그 사이에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엄청난 기회들이 주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보험 설계사 컨설턴트 분들이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는데 그래도 10분이 지나갔네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